화성 탐사선은 단위가 번역되지 않아 통신이 끊겼습니다. 패트리엇 방공망은 100시간 넘게 가동되자 표적 예상 위치가 약 687m 어긋났고 결국 미군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티렉 이니스보 치료기는 숙련된 조작자가 처방을 빨리 수정할 때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새 컴퓨터는 갑자기 계산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값과 논리에 따라 계속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계산이 임무 상실과 요격 실패, 바다 피폭으로 이어졌을까요? 답은 코드 한 줄보다 더 넓은 곳, 숫자의 의미를 전달하고 오류를 발견하며 위험을 차단해야 했던 시스템 전체에 있습니다. 마스 클라이밋 오비터는 1998년 12월 11일 발사됐습니다. 임무는 화성의 기후를 관측하고 마스 폴라랜더 등의 통신을 중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9개월의 비행 끝에 남은 핵심 절차는 1999년 9월 23일의 화성 궤도 진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계산한 궤도와 실제 궤도 사이에는 이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탐사선 자체의 센서가 아니라 지상 소프트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있었습니다. 자세 제어용 소형 추력기가 분사될 때 생긴 힘을 기록하는 파일의 이름은 스몰포이스였습니다. 명세상 이 파일의 값은 뉴턴 초여야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파운드 힘 초로 출력했습니다. 1파운드 힘은 약 4.45뉴턴입니다. 단위가 표시되지 않은 숫자만 넘어가자 항법팀은 소형 추력기 분사가 궤도에 미친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계산했습니다. 컴퓨터는 잘못된 산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파운드 힘 초를 정확히 계산했고 다른 쪽은 뉴턴 초로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적극해. 1파운드 힘. 경고 신호도 없지 않았습니다. 1999년 봄과 여름부터 서로 다른 항법 해법이 일치하지 않았고 도플러 자료만 이용한 계산은 탐사선이 화성에 더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을 반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일치는 단위와 인터페이스를 다시 검사하거나 임무를 멈추게 할 공식 신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관측됐지만 문제 추적과 팀 간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9월 23일 궤도 진입 엔진이 점화된 뒤 탐사선은 예상보다 약 49초 일찍 화성 뒤로 사라졌고 통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사 조사위원회는 스몰 포시스 파일의 단위 오류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시스템 공학,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검토의 결함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단위가 맞더라도 처음에는 무시할 만큼 작은 오차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991년 걸프전의 패트리엇은 원래 유럽에서 적의 탐지를 피하며 몇 시간마다 이동하는 방공체계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주요 시설을 지키는 고정 방어망으로 장시간 운용됐습니다. 장비는 설계 당시 예상보다 훨씬 오래 재시작 없이 켜져 있었고 그 변화는 내부 시계의 작은 정밀도 손실을 작전 수준의 위험으로 바꿨습니다. 패트리어 컴퓨터는 경과 시간을 10분의 1초 단위 정수로 저장한 뒤 표적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이를 24비트 정밀도의 실수로 변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값이 잘려나갔습니다. 짧게 가동할 때는 영향이 작았지만 오차는 시간과 함께 누적됐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일수록 시간의 작은 차이는 레이더가 찾아야 할 공간의 큰 차이로 변했습니다.
1991년 2월 25일 달안의 포대는 100시간 넘게 연속 가동된 상태였습니다. GAO 계산표에 따르면 100시간 뒤 시간 오차는 약 0.3433초였습니다. 이 정도면 접근하는 스쿼드의 실제 위치와 레이더의 레인지 게이트 사이에 약 687m의 차이가 생깁니다. 레이더는 표적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 예측된 공간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사고 순간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측 자료는 사고 2주 전인 2월 11일 8시간 연속 운용 뒤 레인지 게이트가 약 20%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경고도 전달됐지만 어느 정도가 매우 긴 운용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정 소프트웨어는 개발됐으나 달안 포대에는 사고 다음 날인 2월 26일 도착했습니다. 2월 25일 패트리엇은 접근하는 스쿼드를 추적하고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미군 숙소를 타격해 28명에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히 소수점 정밀도가 부족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 운용 시간을 벗어난 장시간 가동, 모호한 경고, 늦은 수정 배포가 하나의 오차를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해도 별도의 장치가 위험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라크 오요서이 약해졌습니다. 구이러 거린 가웨이 대러강 25와 관련해서는 1985년 6월부터 1987년 1월 사이 6건의 알려진 대규모 과다 피폭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과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핵심 사례는 1986년 4월 11일 텍사스 타일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작자는 처방을 X선 모드로 잘못 입력한 뒤 전자선 모드로 빠르게 수정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곧 malfunction 54를 표시하며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환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선량이 전달됐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위험하지 않은 정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는 조작은 일상적인 대응이 돼 있었습니다. 경고가 존재하는 것과 운영자가 그 경고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병원 의학물리학자는 조작자와 함께 입력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처방 정보를 빠른 속도로 수정할 때 오류가 재현됐습니다. 테락 CEO의 프로그램에서는 동시에 실행되는 여러 작업이 공유 변수를 서로 다른 시점에 읽고 썼습니다. 화면은 수정된 전자선 치료가 준비됐다고 표시할 수 있었지만 장비의 일부는 앞서 입력된 X선 모드 상태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쟁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들어있던 이전 기종 T-REC 20에서는 독립된 하드웨어 보호 회로가 위험한 빔 작동을 차단했습니다. 반면 T-REC 25는 안전 기능을 주로 소프트웨어에 맡겼습니다. 코드 오류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기계적, 전기적 방어선이 소프트웨어의 실수를 붙잡았고 T-REC 자넷 FDA는 1986년 5월 테라렉 CEO를 결함 제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시정 계획에는 20건이 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서 변경이 포함됐고 소프트웨어와 독립된 빔 차단 회로도 추가됐습니다. 해결책은 경쟁 상태를 만든 코드만 고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류 메시지, 운영 절차, 문서, 물리적 차단 장치를 함께 바꿔 단일 실패가 곧바로 위해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건의 계산 오류는 서로 달랐습니다. 마스클라이 및 오비터에서는 단위가 다른 데이터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전달됐습니다. 패트리엇에서는 작은 정밀도 손실이 예상 밖의 장시간 운용으로 누적됐습니다. 테라카이아 SEO에서는 동시에 실행되는 작업이 서로 다른 기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결합만으로는 세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건에는 오류를 재난으로 바꾼 두 번째 실패가 있었습니다. 단위 불일치를 검증할 팀 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고 운용 조건의 변화와 경고가 현장 조치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가 실패했을 때 빔을 막을 독립 하드웨어가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의 기준은 오류가 전혀 없는 코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운용 조건에서 오차의 누적을 감시하며 소프트웨어가 틀려도 물리적 위험을 차단하는 방어선을 남겨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